김용을 공천하잖아요. 네. 그 훌륭한 공격거리를 우리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고, 김용 이슈가 뭐 어느 지역구에 만약에 공천되면 그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가 될 거고, 이재명 정권의 기본적인 도덕성, 국민을 대하는 예의와 태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야당이 억지로 대통령을 사법리스크 정쟁 요소로 올가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진심은 솔직히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쓰러지면 공천 당첨. 장 대표 완전 다른 행보죠. 정청래 대표 후보들과 같이 있는 모습 한번 사진 살짝 볼까요? 자, 정청래 대표 지금 막 이렇게 땅 고르고 다니고, 저 뒤에 김남국 대변인이 보이네요.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래갖고 공천 받겠어 하니까 김남국 대변인이 여기서 쓰러지면 공천 주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게 김남국 대변인 안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이미 갔잖아요. 공천 받나 못 그렇죠. 받냐 그 얘기죠. 공천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이 얘기였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네. 여론조사 수치로 압도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명분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이번에 그 지도부를 좀 비판을 했는데 네. 왜 전부 전략 공천한다고 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느냐. 그냥 후보들 신청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붙여보고 본인이 뭐 우리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손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후보가 여론조사 잘 나오면 여론조사 경선시켜 줘버리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략 공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아니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론조사가 제일 잘 나올 거예요. 김남국 대변인에 대한 제가 그렇게 여론조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대변인 외에 다른 좀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 변수를 다 넣어서 했을걸요. 네, 그 지역에 출마하고 싶어 했던 분들을 다 넣어서 했던 여론조사가 당내에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냥 단수공천 줄 것 같네요. 단수공천으로.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죠. 그 정청래 대표를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타공인 최측근 이건 인정하세요? 네. 오케이. 김 전 부원장 안산갑이나 하남갑 둘 중 하나 결정해 달라고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 김 전 부원장 정청래 대표 공천 줄 거라고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다만 여기서도 제가 전제 조건을 좀 하나 달고 싶은데 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과거 최측근이었지만 네. 지금 대통령이 이 김용 부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없다. 입장이 없다. 네,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 기소 그 국정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위하고 있죠. 예, 그 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 명분으로 보자면은 김용 부원장을 공천에 참여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 당규에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은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단서 조항이 뭔가 하면은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왜곡 수사에 의한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건 아니죠.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출마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네.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 김용 부원장 출마에 의한 선거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지도부의 몫이다. 그게 궁금한 건데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한테 공천을 주면 민주당한테 악재가 될 것 같으세요? 호재가 될 것 같으세요? 좀 별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이 솔직히 없다.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용을 공천하잖아요. 네. 그 훌륭한 공격거리를 우리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고, 네. 김용 이슈가 뭐 어느 지역구에 만약에 공천되면 그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가 될 거고, 이재명 정권의 기본적인 도덕성, 국민을 대하는 예의와 태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뭐 그래서 저는 좀 김용 공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근데 역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용 부원장이 출마해서 이슈가 돼야지 검찰의 조작 수사라든가 검찰 개혁이 더 동력을 받을 수 있다. 더 환기가 되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제대로 뭐
저 실적을 올린 게 있나요? 오히려 지금 저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니 조작 기소인데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이냐? 뭐 국정원장까지 저 동원하고 2018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안 왔다. 네. 국정원장까지 국회 나와서 그러는데 돈 준 쌍방울 방영철 전 부회장은 마닐라에서 만났고요. 네. 준 거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만약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권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냥 단순히 위정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네. 그럼요. 그럼 이거는 물고 늘어져서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보수 야당이 지리멸렬해갖고 리더십이 이래갖고 그렇죠. 어느 정도 정비만 되면요. 민주당 정권 공격당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같은 사실을 가지고 해석은 저하고 이제 다르게 하시죠.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정원장을 믿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주가 조작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단죄된 사람을 믿어야 될지. 그 단죄된 사람은요. 주가 조작으로 징벌받는 것보다 대북 송금으로 징벌받는 게 형량이 작아요.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어쨌든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이 지금 현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을 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 6.3 선거 전에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시키자. 네, 특검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게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진상 규명,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보자는 차원이다. 그러는데 이 조작 기소 특검을 선거 전에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요 당청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쉬운 사람과 뭐 이런 게 달라져요. 네.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 관련해 갖고는요. 저 대법원 확정 판결 남았고 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그 대통령 뭐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매덕 받았다는 거 고법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뭐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가 조작됐다는 것도 못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공천을 줘가지고 뭐 당선이 됐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냥 땅땅땅 그거 확정된다. 뭐 이러면 민주당 정권 크게 이제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출마권이 나온 이유가 네.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을 빨리 해달라고 김용 부원장도 요구를 하고 네. 일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계속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증거 문제는 김용 부원장이 이른바 핸드폰의 그 구글? 데이터 정보, 구글 네. 그 타임라인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다르게 나왔는데 네. 그걸 정보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 조작 수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정확하게 짚을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작 수사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지방선거 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요? 지방선거라는 것이 민생과 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을 가지고 해결하는 선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역대 여당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 수건 사업 해결하는 국책 사업으로서 선거를 충분히 이겼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조작 수사 내용을 가지고 정쟁을 만들어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도 또 이 투표로 불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별로 이거를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특검이 떠야지 특검에서 공소 취소가 돼요.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분위기를 막 띄워가지고 네. 특검까지 그 발족시키면 거기서 이제 공소 취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청와대도 김용 전 부원장이 계속 거론되고 공천 얘기가 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또 의원님이나 이제 야당이 억지로 대통령을 네. 이 사법 리스크 정쟁 요소로 올가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문 어떤 모임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름 빼라 그랬어요. 대통령 이름 빼라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럼 뭐겠어요? 청와대에서 그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참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은 자꾸 그 민주당에 약간의 빌미를 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의 진심은
솔직히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경제, 주식, 안보, 특히 민생 이슈에 관심이 있지. 아니 그 정쟁을 하기 싫어요. 관심 없다는 분이 왜 해외 순방 중에 뭐 옛날에 뭐 쌍방울 뭐가 그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걸 왜 그냥 한밤중에 그 SNS 올리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재판하고 현재 그 국조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이슈가 아니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손가락이 근질근질해갖고 못 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구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지역구죠. 좀 화제가 되는 지역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을 전략공천의 묘미가 빛나는 또 하나의 곳이죠. 바로 평택을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 콕 집어서 말한 곳이죠. 하지만 민주당에선 공천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보수 진영에서 영입한 김용남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평택을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의원의 공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으로 올 때 저도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빚이 있는데 꼭 좀 네. 이번에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평택으로 가라니까 이게 네. 또 미안하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조국 대표도 있고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결국은 아주 건조한 상황에서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범여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법여권 단일화 예, 아주 건조한 방식으로. 건전 방식이 뭐예요?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잘 나오는 사람이 먹는 거죠. 전망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나간다면 김용남 전 의원이 나간다면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용남 의원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조국 대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인지도가. 자,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단일화 없다 선거어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낙동강이 아닙니다. 서해 앞바다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은 한동훈 대표가 거기 구포가 낙동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앞으로 뭐 가정이긴 한데 단일화가 안 됐고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어. 그럼 앞으로의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 조국 대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그 당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조국 대표가 고생도 하셨으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좀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일단 김용남 의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당 출신인 김영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네. 조국에 대한 배려죠. 배려다. 예, 조국에 대한 배려. 공천 안 할 수는 없고. 네. 예. 왜냐하면 뭐 지금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겠지만 여하튼 그 보수색이 강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조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는 뭐 송영길이나 이광재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조국은 그냥 100% 떨어지는데. 그럼 김용남 전 의원이 거론되는 건 결국 네. 민주당이 평택은 조국한테 좀 나름 배려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이제 우리 신조 의원님이 반관계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쓰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이 신친명입니다. 대표적인 이른바 유이재명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조국에게 떨어지도록 방치한다. 그러면 당의 분열 상황이 심각해질 겁니다. 지도부가 엄청난 내용에 휩싸일 거예요. 네. 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네. 조국 그 대표가 그 분이 지금 평택에서 그 선거운동 하는 거 그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그 교통 그 양이 많은데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그 도로에서 인사를 하는데 와 호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제 큰 거를 내놓고 그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조국 그 전대 난 범여권이다. 네. 범여권 컨셉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정권 한 번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조국 내가 앞장서겠다. 이런 무슨 컨셉으로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보수당 출신의 김영남이 하였다. 아, 쟤는 원래 보수당 출신 아니에요. 범여권 조국이 대표 주자 아니에요. 네. 선거운동하기에 나름대로 편해져요. 근데 그 우리 내부는 좀 다릅니다. 김용남 의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당 대표 나와도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 민주당 내에서. 네네네. 일단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인품도 좋고 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용남 특유의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예, 사람들이 그걸 아주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을 왜 저길 전략 공천하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를 들자면은 나가고 싶은 사람 나와라. 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해서 경선에서 뽑아버리면은 속편하잖아요, 그죠? 지도부 책임이 덜한데
지도부가 전부 다 전략 공천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전략적 책임까지 다 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에 도움 안 되면 공천 안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압도적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연임도 이제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 상승세긴 한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뺏길 수 없다. 이런 지역구가 특별히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다 뺏기면 안 되죠. 특히 조금 정청래 대표가 좀 관심을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평택. 네, 그게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잘 매듭을 풀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이게 난해하잖아요. 어쨌든 우당이 어떤 조국 대표도 배려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네. 우당이더라도 큰 집이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6천 집이 잘 되는 게 중요하냐. 네.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내부의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이거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앤다운 세 번째 주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당대표 연임하고 싶은 정청래 대표 김용 공천은 당대표 연임의 상승 포인트 하락 포인트. 이번에도 먼저 공천하면은 당대표 연임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제가 그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네, 그 하면 정청래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준비했던 모독 원픽이라는 그래픽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좀 시간이 없어서 질문만 제가 빠르게 드릴게요. 질문만. 정청래 대표는 뭐 아주 전국 팔도 다 다녀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미국 갔다 오고 지방에서 이번 선거에 도움을 많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쨌든 안팎으로. 자,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광역 단체장 16곳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는지 선택은 15대 1 나올 것 같아요. 15대 1 나왔습니다. 1은 어디입니까? 경북이겠죠. 경북. 네. 의원님 네. 어렵지만 이거 괴로워요. 근데 그래도 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앞으로 이제 국힘 쪽에서 어떤 이제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데 네. 이제 잘 되는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은 네. 뭐한 4-5개 정도는 건질 수도 있겠다. 자, 거기서 건지는 곳 대표적으로 한두 곳만. 부울경, 경북, 네. 서울, 저는 그 정도는 그나마 해볼 만하다. 그나마 해볼 만하다. 그나마 해볼 만하다.